자, 미국산 그리고 호주산 소고기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어떤 배신이냐? 이 두 나라 소고기는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값이 오른다네요. 그러나 이유가 다 제각각입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호주산 소고기 같은 경우 지난해 이맘때쯤 기준으로 하면요. 한 네. 킬로그램당 12,000원에서 13,000원 가량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올해는 같은 기간에 16,000원까지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은 바로 추석 전후를 현해서 급격하게 변했는데 추석 전에 12,000원 가량 역시 킬로그램 단위로 추석 후에는 15,000원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근데 호주산에서는 호주산 소고기는 뭐 여기 가뭄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자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미국산 쇠고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뛴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네. 소고기를 이달부터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소고기 업자들이 중국이 사게 되면 대량으로 구매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네. 약간 재고를 비축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에 풀리는 소고기 값이 덩달아 올라버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화장품과 로션을 많이 쓰면 그 화장품과 로션 만드는 회사가 대박이 나는데 결국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 아니에요, 중국은?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는 중국 네. 속담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는 돈 주고 사 먹지만 소고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게 중국의 그런 입맛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서구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가면서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조금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조금만 들어도 그게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죠. 네. 그 호주산, 미국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요. 네. 우리 한우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킬로그램 단위 기준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한우는 100g당 지금도 한 7, 8천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한우가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국의 경우에는 한때 그 우유를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중국이 우유를 소비하면서 우리나라 그 유제품 업체가 굉장히 그 큰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은 물론 이게 세계적으로 통한다. 이것이 좀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드디어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그러니까 처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일부 광우병이 발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는 왜 시끌시끌하게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했잖아요. 중국은 13년 만에 그 당시 내렸던 수입 금지 조치를 이번에 푼 거죠. 뭐 중국이 몇 년 만에 푸는 거는 또 별도로 치더라도 네. 2008년도에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아시다시피 저는 편집국 부국장이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엄청난 그 뭐 데모가 일어났었는데 당시 그 저희들 입장은 뭐였냐면 네. 광우병 문제는 이거는 과학의 문제다. 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신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동아일보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밤만 되면 동아일보를 둘러싸면서 네. 동아일보 불을 끄라고 네. 신문 만들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저 예. 지금 다우너라는 다리가 저는 병을 걸린 소인데 저것이 바로 광우병 걸린 소의 상징으로 당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런 소라면 우리가 미국서 수입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사야 되느냐 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참 오래전 일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역시 이런 과학의 문제가 네. 국민의 어떤 감정과 결합돼 가지고 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백한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뭐 부장차장, 뭐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랑 만난 다음에 수입제기인데 지금 화면에 보는 저런 것 같은 시위는 중국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저런 시위가 벌어질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미국과 교역을 증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요. 네. 이건 이제 중국 측 필요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산층이 늘면서 이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 이제 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좀 재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산 그 광우병 파동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한 가지 방금 이 북한 자료 화면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딱 부분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네. 북한의 노인들, 한복 곱게 차려입은 노인들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얘기한다고 해서 네. 그걸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병든 소 일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다
미국산 쇠고기가 다 이런 이 병든 소다 이렇게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 네. 예, 너무 이제 감정에 북받쳐서 또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그런 큰 이 뭐 국내적으로는 좀 혼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을 좀 겪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때랑 보면 양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정말 그 전자파가 위험한가 이게 한 덩어리라면 과연 그 도입 과정에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명을 잘했냐가 이제 두 가지인데 광우병이라는 미국산 쇠고기도 과연 진짜로 위험한 것인지와 협상이 좀 빨랐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렸거든요. 미국산 쇠고기는 그냥 뇌송송 구멍탁 그 말로 상징하듯이 큰일 난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도 이제 가려듣지 못했던 것이 2008년 상황입니다. 그 비슷한 것 중에 뭐 FTA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FTA를 만약에 체결을 하면 한국의 어떤 농업이 네. 거의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FTA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네. 성장했다는 얘기가 일반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 같은 경우가 각국 간의 어떤 그 FTA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전부 만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미국이 하는 TPP였거든요. 그렇죠. 일거에 만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 TPP인데 네. 그만큼 그 FTA를 바라보는 눈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만 네. 돌이켜보면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논의하는 구조가 네. 바로 그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금방 잊어먹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논의 과정에서 좀 네. 살리는 그것이 곧 국격이고 민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방금 졌던 그 리커창 그 중국 총리의 자막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니까 앞부분을 좀 가리고 보면요. 소비자의 선택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 났을 때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리커창 총리가 하고 있네요. 한국 소비자의 선택을 막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 결국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고 이성을 좀 찾고 보면 명분을 보이는 찾기 거죠. 위해서 그 근사한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가 값비싸지고 있다. 그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